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전 프로그램의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은 클래리베이트 이동욱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수석 컨설턴트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고요. 효과적인 IP 인사이트를 위한 데이터 고도화라는 주제로 서비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래리베이트 코리아 이동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효과적인 IP 인사이트를 위한 데이터 고도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특허 데이터의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허 원문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거나 인사이트를 도출할 때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클래리베이트 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DWPI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DWPI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실까요? 다이아몬드 원석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품화를 되고요. 이 상품화를 통해서 저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와 잘 알고 계신 대로 무게, 색상, 투명도, 연마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측정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죠. 자, 저희 특허 원문이 만약에 이런 다이아몬드 원색과 같이 실질적으로 특허 분석이나 인사이트 도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떠한 그런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특허는 매우 다양한 언어로 퍼블리싱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더웬트 이노베이션이라는 특허 서비스가 있는데요. 원문 75개국을 풀텍스트 기준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원문 75개국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 이상에 대한 언어로 퍼블리싱 되고 있고요. 이 40개 이상의 언어로 되는 풀텍스트를 영어로 일괄적으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계 번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언어에서 발생한 언어적 특징까지도 커버하면서 기계 번역을 활용한다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특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특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처음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이 특허의 타이틀, 애스트랙트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런 애스트랙트의 내용을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특허를 보시게 되면은 자, 멀티모달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강화 학습에 대한 수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애스트랙트를 보셔도 대략적으로 이 발명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특허는 자연어 이미지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명에 대한 좀 세부적인 스펙트를 파악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왼쪽에 있는 특허는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고요. 오른쪽에 있는 특허는 글로벌 기업에서 출원한 특허입니다. 자, 대학 특허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용어를 봐도 좀 R&D적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편리한 반면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뛰어나신 변리사분들이 다양한 기교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특허의 발명의 디스크립션을 살펴보면은 이 특허의 세부적인 그런 실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규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듯이 발명의 디스크립션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특허 내용을 본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 제가 온톨로지 이미지 검색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타이틀, 애스트랙트, 전체 청광에 대한 검색 필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식도 가장 심플하게 작성을 해봤고요. 해서 검색 결과를 9,260건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 9,260건에 어떤 특허들이 들어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클러스터링 결과는 원문의 타이틀, 애스트랙트, 전체 청광을 가지고 저희가 텍스트 클러스터링을 분석을 도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세부적인 기술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260건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이 9,260건의 데이터를 좀 고도화시켜서 가공했습니다. 가공된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트 클러스터링을 다시 돌렸고요. 다시 돌린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 9,260건의 특허에 어떠한 기술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그 기술 요소들의 하위에 세부 카테고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서 분석이나 어떤 인사이트 도출에 조금 더 유리한 데이터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메디컬 이미지 서치에 대한 하나의 특허를 가지고 AI 플랫폼에다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 특허의
발명의 명칭, 요약, 전체 총괄을 가지고 메이저한 토픽 10개를 뽑아달라라고 했고요. 자, 왼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문을 내서 던진 거고요. 오른쪽은 고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특허에 AI 엔진에 걸치를 던진 겁니다. 왼쪽에서는 자, 보시는 대로 탑10 키워드의 메타데이터, 컴퓨터 시스템, 서치 툴 같이 발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일반적인 단어들이 나왔고요. 오른쪽 거를 보시면 그래도 왼쪽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단어들로서 그 발명의 스페시픽한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하기 좋은 센텐스들로서 추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무리 AI 엔진이 좋다 할지라도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지 좋은 요리사가 좋은 요리를 만들 엔진이 발달돼도 이 데이터, 기저가 되는 데이터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 AI 엔진도 다른 결과를 내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고도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발명의 기술에서 방금 말씀드린 타이틀과 애스트랙트 전체 총괄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 기술에서는 발명의 활용 분야를 할 수가 있겠죠. 발명의 활용 분야는 제품이 이 발명의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되고요. 이러한 그 키워드들은 이후에 시장의 규모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려는 과제에서는 발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발명의 문제점은 다음으로 개선 사항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과제 해결 수단에서는 이러한 발명의 문제점들을 이 발명에서 어떠한 신규성을 가지고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신규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전체 청구안과 실시에에서는 발명의 실시 내용, 구성 요소를 가지고 권리 범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허를 이러한 템플릿으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별도로 가공한다면 특허에 들어있는 많은 노이즈에 대한 데이터, 불확실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고도화시켜서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이 수많은 특허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시간적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클라리베이트에서 제공드리는 데이터가 DWPI 데이터입니다. 이 DWPI 데이터는 현재 40개국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이 데이터를 채택하셔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DWPI 데이터는요, 전 세계 61개 기관에서 퍼블리싱되는 데이터들을 저희 900명의 이상의 편집자들이 매주 10만 건 이상 에디팅을 해서 수작업을 통해서 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용어로 제작성을 하고 검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로 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DWPI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WPI 타이틀은 오리지널 타이틀과는 다르게 발명의 기술 분야, 용도, 신규성이라는 일정한 템플릿으로 제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WPI 타이틀만 보시더라도 이 특허를 인덱스 있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노이즈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DWPI 애스트랙트에서는 자, 노벨티에서는 발명에 대한 신규성이 어떤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있는지, 유주에서는 발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어드밴테이지는 발명의 개선사항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별도로 제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 밖에도 DWPI 애스트랙트에서는 디테일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요. 이 디테일드 디스크립션은 발명의 전체 청구항 중에서 독립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고요. DWPI 클래스하고 매뉴얼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CPC 코드와는 좀 다르게 CP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사관의 심사 입장에서 분류 코드를 작성한 것이라면 저희 DWPI 매뉴얼 코드는 R&D 관점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류 코드를 매칭시켜 놨습니다. 이 분류 코드 역시 사람 에디터를 팀에서 사람이 판단을 해서 각각 코드를 매칭하고 있고요. 패밀리 역시 이제 인파독에서 제공하는 패밀리 외에 DWPI 패밀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DWPI 패밀리는 우선권이 같더라도 발명의 내용이 다르다면 저희가 편집팀에서 판단을 해서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DWPI 패밀리로 묶였다는 것은 동일한 발명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술군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DWPI 패밀리를
예를 들어서 경쟁 기관이라든지 상대 기관이라든지 경쟁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가 몇 개의 R&D 기술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테이션에서도 저희 DWPI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인 인용과 피인용에 대한 숫자도 제공해드릴 뿐더러 이 DPCI는 저희 DWPI 패밀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인용과 피인용, 이 비트컷 문헌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인용 직수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약과 화학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또 DWPI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액티비티와 메커니즘은 약물이나 화학작용에 대한 액티비티,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이 테크놀로지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속항과 발명의 실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 디파인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발명의 마쿠시 화학식 코드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투여량이라든지 투여 방법 등을 정리해놓은 거고, 스펙시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발명의 신규성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놓고, 이그젠플은 주로 발명의 개선 사항에 해당되는 실험 내용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파악이 어려운 제약이라든지 이런 화학적 특허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항목들을 DWPI 컨텐츠로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다양한 DWPI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기존에 내부에서 갖고 계신 그런 특허들을 접목시켜서 고도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더웬트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더웬트 API는 보신 대로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DWPI API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API 연결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이런 DWPI 항목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구축된 내용들을 특허에 좀 빠른 판단이나 요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다 정확한 인사이트나 기술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DWPI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 사례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사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좀 파악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어사이니 코드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 DWPI 코드를 가지고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이 DWPI 어사이니 코드는 모회사를 중심으로 계열사와 자회사를 모두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파나기인데요. 이 파나기 가지고 있는 자회사와 계열사를 모두 포함해서 약 11,000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검색을 했고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트렌드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후에 파나기 갖고 있는 특허 중에서 지금 DWPI Abstract Use라는 검색 필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나기 특허 중에서 수치 제어 쪽에 적용되는 특허들만 검색을 한 거고요. 그 특허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들도 이런 DWPI 항목을 가지고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원문에서 사용하는 그런 검색 필드를 사용할 때보다 노이즈의 비율이라든지 신뢰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경쟁사의 글로벌 특허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DWPI 항목하고 IP 케이스라는 그 검색 필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IP 케이스는 저희 클라리베이트가 가지고 있는 다트 IP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다트 IP는 전 세계 142개국 지역에 대한 특허, 상표, 도메인, 저작권 등의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애플과 소니, 화웨이에 대한 특허를 가중해서 이런 사건들, 피텍과 코트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엔드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얼럿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경쟁사들의 특허가 만약에 코트나 피텍에서 케이스가 발생하면 알림물을 받으셔서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경쟁사 전략 분석이라고 지금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요. 그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특정 회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일정 기간 동안 전체 건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서 해당되는 특허건들의 DWPI 노벨티와 유즈에서 텍스트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기술 요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이전 시절 그 타임 피리어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기술 키워드가 나온 거고요. 검정색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전에 출연한 기술 키워드이지만 건수가 증가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경쟁사나 기관에서
신규성 관점에서 어떤 기술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새롭게 공개하거나 등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기간별로 잘라서 추출을 하게 되면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용도 관점에서 해당되는 그 경쟁사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특허를 신규적으로 공개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양이 증가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분류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이 기술 분류를 하기 위해서 디언트 이노베이션의 데이터 외에 저희가 또 별도로 가지고 분석 툴로 제공드리고 있는 더웬트 데이터 어널라이저를 활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집단은 수소 관련 특허들을 검색을 했고요. 그 수소 관련된 특허들을 파워 제너레이션, 파워 컨버전, 그다음에 워터 일렉트로시스, 하이드로젠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4가지 기술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기술 분류 세팅을 했습니다. 전체 특허를 일단 자연어 처리를 해서 멀티프레이즈를 뽑아서 기술 키워드들을 뽑았고요. 이 멀티프레이즈를 뽑을 때도 당연히 원문상에서 뽑는 것보다는 저희 DWPI 타이틀과 애스트랙트에서 추출하는 것이 훨씬 높은 정확도로 해당되는 유관된 기술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술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징질 수 있는 각각의 기술 카테고리에 특징질 수 있는 멀티프레이즈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요. 이 멀티프레이즈의 기술 키워드가 들어있는 특허권들이 해당 기술 분야의 트레이닝 셋, 즉 정답 셋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저희가 스마트 트레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정답 셋이 각 기술 분류별로 위치한 것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트레이닝된 결과 셋을 가지고 잔여 특허들을 자동적으로 기술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기술 분류별로 자동 분류된 검색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연도별로 각각의 기술 분류별로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를 분석해본 샘플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마찬가지로 DWPI 콘텐츠를 가지고 해본 건데요. 우선 본 분야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DWPI의 애스트랙트, 그다음 타이틀을 가지고 음극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에 대한 검색식을 아주 간단하게 짰고요. 여기서 나온 특허들을 가지고 저희가 렐러번시 기준으로 렐러번시가 높은 그 특허들을 가지고 그 특허들의 안에 들어있는 DWPI 타이틀과 애스트랙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제가 놓친, 왜냐면 초반에 좀 러프하게 잡았기 때문에 놓친 키워드들을 좀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특허들이 가지고 있는 DWPI 매뉴얼 코드를 보강해서 검색식을 확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DWPI 패밀리 기준으로 약 7,500건에 대한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추출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시계열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탑 플레이어, 그다음에 지오그래피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필터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뭐 BTR이라든지 BYT, 그다음에 신센, 그다음에 허페이 이런 그 중국의 음극재 관련된 플레이어들이 소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당되는 필드에서는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배터리 음극재, 전고체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지만 기본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서는 중국 쪽에 특허가 몰려 있는 것들 기존의 분석 사례하고 유사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7,500건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저희가 DWPI 애스트랙트 항목에서 물질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바이 물질의 매트리스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량의 특허들이 이제 포진한 그런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모집단에서 망간니켈에 해당되는 특허들이 좀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을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포커싱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실리콘과 관련된 물질이 어떻게 매트릭스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니까 실리콘 카본과 실리콘 옥시다이드 쪽에서 이제 이런 접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27건과 304건을 다시 뽑아서 얘네들의 DWPI 타이틀과 애스트랙트에서 키워드를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인근한 그런 실리콘 옥시다이드와 실리콘 다이옥스가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알아서 이런 각각의 304건과 427건의 주요한 특허들에서 어떤 물질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모집단의 셋을 내서 별도로 또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꾸며서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 특정 물질과 물질에 대한 특허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효과적인 IP 인사이트를 위한 데이터 고도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그 클라리베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DWPI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